코스닥에 전에 없던 ETF가 등장합니다. 이름도 생소합니다. 완전 액티브 ETF. 이거 나랑 상관 있는 얘기네. 이런 느낌 드셨다면 맞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ETF 순자산이 3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첫 5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의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불가능했던 구조입니다. 왜 지금입니까? 그리고 이 변화가 40대 이상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그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한 금융 뉴스가 아닙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겠습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부릅니다. 개인이 개별 종목을 고르지 않아도 펀드가 대신 여러 종목을 묶어줍니다. 코스피 200 ETF를 산다면 2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는 익숙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하는 건 기존 ETF와 다릅니다. 지수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ETF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ETF는 원래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아니었나?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ETF는 현재 두 가지로 나뉩니다. 패시브 ETF와 액티브 ETF입니다. 패시브는 지수를 그대로 따릅니다. 상관계수 0.9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코스닥 150 지수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리는 구조입니다. 액티브 ETF는 조금 다릅니다. 상관계수가 0.7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도 지수를 70% 이상 따라가야 합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운용은 아닙니다. 이 기준이 국내 자본시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TF가 상장 지수 집합 투자 기구인 이상 가격이나 지수에 연동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완전한 의미의 액티브 ETF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핵심입니다. 그럼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을 보면 다릅니다. 지수 연동 요건이 없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직접 선별합니다.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초과 수익을 위해 적극 개입합니다. 이른바 완전 액티브입니다. 국내에서는 할 수 없었던 방식입니다. 법이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장벽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합니다. 신속한 통과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법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지수를 벗어난 ETF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매니저가 스스로 판단해 종목을 고릅니다.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손실 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이게 완전 액티브 ETF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액티브면 더 좋은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지수를 벗어나면 성과 격차도 커집니다. 잘 운용되면 초과 수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수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패시브는 예측 가능합니다. 액티브는 변동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 낫다기보다 어떤 시장 환경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변화를 단순히 신상품 출시로 보면 절반만 이해한 겁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법이 추진되는지 그 맥락이 더 중요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관련 ETF는 24개입니다. 모두 패시브입니다. 코스닥 150 지수 추종, 레버리지, 인버스, 테마형은 2개뿐입니다. 코스닥이라는 시장에 비해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큰 코스닥에서 지수만 따라가는 ETF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이번 정책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을 보면 KODX 코스닥 150은 21%대입니다. 레버리지는 41%를 웃돌았습니다. TIGR 코스닥 150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코스닥이 움직이면 ETF도 움직입니다. 그 수익률이 다시 투자자를 불러옵니다. 이 흐름을 더 키우기 위한 정책 카드가 완전 액티브 ETF입니다. 지금까지 제도 변화의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단순히 ETF 상품 하나가 추가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정책 발표에서 많은 분들이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함께 발표한 또 하나의 방안입니다. 이름이 깁니다. 부실기업 신속 엄정 퇴출 상장 폐지 개혁 방안.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부실기업을 더 빠르고 엄격하게 퇴출하겠다는 것. 이 두 정책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투자 범위를 넓힙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을 정제합니다.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겠다는 시도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내 증시가 글로벌 대비 저평가된 구조를 말합니다. 정부는 이 구조를 바꾸려 합니다.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좋은 상품을 만든다. 완전 액티브 ETF가 그 역할입니다. 둘째, 나쁜 것을 걸러낸다. 부실 기업 신속 퇴출이 그 역할입니다. 이 두 정책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구나. 이 고개가 끄덕여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ETF가 시장 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개인이 ETF를 매수하면 그 뒤에 AP와 LP가 작동합니다. AP는 지정참가 회사입니다. LP는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개인 자금이 기관을 통해 현물 주식 매수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금 흐름입니다. 그러나 시장 전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코스피 5천 달성 과정에서 ETF가 핵심 동력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직접 투자가 아닙니다. 간접 자금이 시장을 밀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코스닥에서 같은 실험을 하려 합니다. 완전 액티브 ETF를 통해 전문가의 판단력을 시장에 투입합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 자금이 기관을 통해 코스닥에 유입됩니다. 코스닥 수급이 개선됩니다. 이론상 이렇습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하나 자산운용, 이 세 운용사가 3월 상장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코스닥과 코스닥 150 지수 등을 활용한 액티브 ETF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예정입니다. 법안 발의와 상품 출시가 거의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속도를 보면 정책 의지가 읽힙니다.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어떤 곳인지도 짚어야 합니다. 기술주 중심입니다. 성장 기업 중심입니다. 바이오, IT,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을 구성합니다. 변동성이 코스피보다 큽니다. 개별 종목의 등락이 거셉니다. 직접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경험한 분들도 많습니다. ETF는 그 충격을 분산시켜 줍니다. 여러 종목에 나눠 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문 매니저의 판단이 더해지면 코스닥 투자의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동성 높은 시장을 전문가가 운용한다. 이 메시지가 왜 지금 40대 이상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투자를 할 체력과 시간이 예전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하루 종일 모니터링하기 어렵습니다. 종목 하나를 깊게 분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구조, 그 구조가 조금 더 유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변화는 상품 추가가 아니라 투자 구조의 재편입니다. 단순한 뉴스 하나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코스피 5천, ETF 순자산 300조 원, 코스닥 1000선 유지, 이 숫자들이 쌓이는 동안 제도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완전 액티브 ETF는 그 흐름의 일부입니다. 완성된 정책이 아닙니다. 아직 법안 발의 단계입니다. 국회 통과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품이 시장에 안착하려면 더 걸립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지수를 따르던 시대에서 지수를 해석하는 시대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뉴스가 지금 나온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코스닥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직접 투자입니까? ETF를 통한 간접 투자입니까? 아니면 아직 관망 중입니까? 어떤 선택이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제도가 바뀌면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선택지가 달라지면 판단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미리 알고 있는 것. 그게 이 뉴스를 본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오늘 핵심 한 문장입니다. 코스닥 완전 액티브 ETF는 상품의 변화가 아니라 시장 전략의 변화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완전 액티브 ETF가 실제로 상장되면 투자자로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